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의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전 세대를 아울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이슈인데요. 중독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중독자들의 치료 관리를 하는 참사랑 병원장이시면서 한국중독관리통합센터협회의 이계성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저희가 오히려 굉장히 고맙습니다.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짬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회장님이 맡고 계신 한국중독관리통합센터협회란 어떤 단체입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55군데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저희 센터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50% 예산을 대고 시군구가 50% 예산을 대가지고 네네. 이루어진 단체인데요. 인천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네. 저희 계양구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이렇게 있고요. 네네. 중독자의 조기 발견, 그다음에 상담, 치료재활, 사회복귀 서비스, 네네. 그리고 가족교육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에 55개 센터를 대표하는 연합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각 협회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에 3곳, 부산에 3곳, 대구에 2곳, 경기도에 10곳인데요. 네네.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서울이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경기도가 전국에 10군데가 있으니까 네. 지금 더 훨씬 많아져야 되고 원래는 구마다 한 곳씩 20만 이상 되는 구마다 한 곳씩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부족, 뭐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서 그렇죠. 네.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설립을 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네. 되겠네요. 인천도 5곳이니까요. 네, 적지는 네. 않고 네. 마음 같아서는 각 구마다 한 곳씩 있었으면 그래야 좋겠는데 되겠네요. 네, 서구가 지금 없고 중구도 없고 네. 그런 그 요즘 중독에 관한 많은 분들의 그 걱정들이 굉장히 의외로 네. 여기저기에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계신데 네. 이 중독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는 네. 것들 중에 그게 무슨 중독이야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는데 중독의 범위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한 가지씩에는 다 중독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실 왜 그러냐면 중독성이 있다고 정의할 때 네. 이 뇌 케라케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중독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일상에서 우리 뇌에 있는 케라케로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자극들을 우리가 그 자연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 자연보상의 예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케라케로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네. 또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볼 때 자기 자식 아이들을 돌볼 때 네네. 그 성관계를 할 때 뭔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해서 협력하고 협동할 때 예.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케라케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지금 네. 말씀드린 이런 자극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어떤 공통점들이 근데 이게 뭐 즐기다 보면 중독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지금 그 자연보상이라는 것이 네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자연보상의 자극들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자극들. 네. 인간이 생존할 때 필요한 자극들이거든요. 그 삶의 동기라든지 의지, 그러니까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들을 네. 더 많이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겠네요. 모두 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 예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중독자가 왜 그렇게 집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지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큰딸이 24살인데 5살 때쯤이었나? 네네. 그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2시간이 있어요. 둘째 딸이 큰딸이 학원을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그날 저녁에 인제 와이프랑 애들이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애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와 가지고 막 저한테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막 그래서 인제 둘째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이를 태우러 인제 찾으러 나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아침에도 큰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4급 공무원이었거든요, 보건복지부. 네네. 근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제 커리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큰딸을 잊어버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상처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네. 짓이든 하겠는 거예요. 네네. 음 뭐 4급 공무원 자리에 아무 의미 없고 네. 내일부터 다 던지고 음. '전단지 들고 찾으러 다니겠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제가 거꾸로 '아 중독자분들이 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포기하면서 중독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이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네. 결국 그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인제 그 병리적인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병리적인 중독은 크게 약물 중독 뭐 예를 들면 담배, 네. 알코올, 카페인 같은 합법적인 약물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약물, 유해가스, 본드, 뭐 신나, 락커 같은 이제 이런 네. 약물들의 네네. 약물 중독 아니면 도박, 게임 또 요즘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자해와 네. 같은 그리고 뭐 쇼핑, 성형, 성 이런 행위 중독으로 네. 나눌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비만도 중독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도 중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네. 연구 주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라는 병은 이제 반복되는 약물 사용과 행위로 인해서 우리 뇌의 케라케로와 예. 전두엽의 손상과 마비가 초래돼서 네네. 인간의 사고방식, 감정 반응 양식, 인지 기능, 성격 변화 등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뇌에 생긴 만성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뇌에 생긴 만성병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약물 중독 그리고 행위 중독. 음. 이 중독이 굉장히 다양한 분포로 퍼져 있는데 네. 그 행위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치료법은 좀 다르겠죠? 그렇다면? 제가 인제 매주 화요일마다 녹색반이라는 치료 재활 모임을 네 하거든요. 네네. 인제 알코올 중독자분들, 마약 중독자분들, 도박 중독자분들, 게임 중독자분들 다 모여서 함께 네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모임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중독에 이르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음. 각자의 경우에 네. 따라서 회복에 이르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아,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복에 이르는 과정은 다 같다. 동일하다. 네. 약물이든 행위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네네네. 뭐 담배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니코틴 중독이죠.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알코올 중독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 어느 정도의 술을 즐겨야만 먹어야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참 그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과 빈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양과 빈도는 중요하지 않고 네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네. 그 학술적으로는 이제 삶의 레파토리가 줄어드는 거죠. 술 마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술 마시는 것으로 삶의 레파토리가 줄어드는 경우 그렇겠네요. 또 이게 조절 능력이 손상이 돼서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스탑이 안 되는 경우 또 이제 내성이 생겨서 점점 많은 양의 술이 취하는 데 필요한 경우 네. 또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경우 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 네. 또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음주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인제 중독이다라고 네. 저희들이 진단을 네.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신 여러 가지의 그 중독을 가늠하는 이런 얘기들을 나를 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셔서 저는 이제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약속을 못 지키면 중독입니다라고 설명드려요. 약속. 어떤 네. 약속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소주 한 병만 먹어야지 했는데 네, 2병 마셨잖아요. 네네. 그럼 네네.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고요. 엄마 나 PC방 가서 게임 2시간만 하고 올게 했는데 3시간 만에 왔잖아요. 그럼 게임 중독의 시작이고요. 네네. 나 오늘 10만 원만 베팅해야지 했는데 20만 원 베팅했잖아요. 그럼 도박 중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약속을 네. 지키지 못하는 거. 여기서 그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중독이면 중독의 치료는 뭐가 중독의 치료일까요? 뭐 약속을 지키게 하는 맞습니다. 거겠어요. 매일매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키고 사는 게 중독의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약속을 잘 지키니까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평생 동안 그 내 자신이 스스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네, 약속을 네, 지키면서 네. 마시는 것이 평생 술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그 연예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술은 저절로 줄더라. 근데 원래는 나이를 들면 음주량이 이제 줄어드는 게 전 세계적인 네, 시대인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됩니까? 나이를 드셔도 음주량 자체가 많이 줄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건 또 네,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삶의 레파토리가 음주만으로 축소가 되고 조절 능력이 손상되고 금단 갈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중독의 전조, 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중독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독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금단 현상을 못 참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어떻게 나타나나요? 금단 현상들은? 그러니까 금단이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특히 술에서 금단이 있다라는 건 우리 뇌가 네. 술에 쩔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술에 쩔어 있었던 뇌가 술이 네, 없는 네. 상황에 다시 적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금단 증상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도 비슷한데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네. 쉽게 버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게다가 무기력하고 우울감, 삶의 의지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불면, 불안, 초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네. 그게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점점 심해지면 신체적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손떨림이 나타납니다. 예, 바르르. 손떨림. 네,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옛날 영화가 네.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은행에 가서 예. 돈을 찾는데 이제 그 전표에다가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요. 네.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국을 잘 못 드세요. 아. 입으로 국을 갖고 오다 손이 떨려서 다 흘리거든요. 네. 입이 국으로 가죠. 그래서 그다음에 식은땀, 또 이제 그 교감신경계 흥분 증상이라고 해서 고혈압, 빈맥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술의 자극이 없어진 상황에 네. 우리 뇌가 다시 술이 없는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뇌가 술을 달라고 발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겨내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그걸 금단 증상을 개인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응급 상황이고요. 그 금단 증상을 겪는 과정에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가를 방문하셔서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금단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사회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 참여해서 이제 재활의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중독 아니거든요. 그냥 술 즐기는 거고 애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독으로 보이는 뭐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애주가하고 중독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애주가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네. 중독자로 변할 수 있는 가망성은 굉장히 많다. 높다. 네. 약속을 못 지키면 중독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개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술이 모자르다고 느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내성이라는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3차 끝나고 술자리가 끝났는데도 술이 모자른 거예요. 자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딱 한 잔만 더 해. 한 잔만 더 하자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술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네. 집 앞에 술집에서 술 한 잔 더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중독의 시작을 알리는 증상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주객전도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술 마시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경우거든요. 네, 네. 우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 약간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는 건데 자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근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을 부르는 경우. 네, 네. 그런 경우면 인제 이게 중독으로 진행되고 네, 있는 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군요. 네. 그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이제 취침을 잘 못하시니까 나는 술 한잔 하면 잠이 잘 오거든. 그래서 이제 한두 잔이라도 꼭 드시다 보니까 이게 한 병 점점 이제 그 양이 늘어가던데 근데 이제 술을 안 드시면 실제로 잠을 잘 못 자요. 네. 이런 그렇죠. 경우도 이제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그거를 인제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나는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네. 이게 제일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가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고요. 네, 네. 알코올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 술을 마셨던 술이 깨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술을 마시면 잠을 더 못 자게 되고요. 네. 화가 나서 술을 마시면 술이 깰 때 더 화가 나가 있고요. 우울해서 술을 마시면 술이 깰 때 더 우울해져 있고 네. 불안,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면 술이 깰 때 더 불안해지고 네. 더 스트레스가 심해져 있는 게 알코올이 갖고 있는 강력한 파워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음주 이외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 뭐 성격이 변한다든지 과격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음주로 인해서 이 전두엽의 네, 네, 네. 그 감정 조절 능력 자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굉장히 위험한 네. 중독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요즘 혼술이 좀 유행이거든요. 네, 사회적인 네. 어떤 네, 네. 문화처럼 자리 잡는 측면도 있는데 혼술은 굉장히 위험한 중독 네. 전조 증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울려 마시는 게 더 많이 위험할까요? 혼자 마시는 게 더 많이 글쎄 뭐 마실까요? 혼자 마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울려 마시는 게 술을 더 많이 마셔요. 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혼자 마시는 게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네, 게 되는데요. 이게 혼술은 알코올이 주는 효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이게 수단이 아니라 취기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더 네.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뭐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어떤 그 유명한 장관이나 이런 게 임명이 되면 거기 그 프로필의 맨 끝에 뭐 두주불사 뭐 이런 게 올라갈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시는 게 어떤 호탕하고 네. 또 영향력도 많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거로 돼서 그 그건 프로필에 전 올라갈 주류 정도였어요. 회사의 마케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네, 네. 사회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술을 잘 마시는 게 능력 있고 호탕하고 성격 좋고 뭐 이런 것의 표상이었던 거는 옛날 얘기다. 네, 오히려 술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고 네. 기능들을 빠뜨리고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사회적 관념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알코올 폐해와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네, 굉장히 네, 큰 네. 벽으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술을 잘 마시면 호탕하고 그런 기능이 거는 좋아 사실 아닙니다.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중독은 아니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중독 증세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납니까?
심하다, 덜 심하다. 그 뭐.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 검사라는 네, 그 네.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네, 검색해 보시면 네, 네.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 검사라는 게 네,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 선별 검사. 검사. 네, 그게 알겠습니다. 20점 이상이면 23점인가 되면 네, 이제 네. 중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네. 이 필름이 끊기는 아, 그거 이게 이제 굉장히 술 위험하거든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필름이 끊기고 있다라는 게 옛날에 이제 숙취 음료의 광고 주제로 사용이 된 적도 있는데 이거는 네, 네. 숙취 음료를 마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를 만나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네.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필름이 끊기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우리 뇌가 그만 마셔, 더 마시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네, 그 네. 신호가 취했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네. 취했다는 느낌이 오면 그만 마셔라는 신호거든요. 우리가 네. 밥을 먹을 때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면 숟갈을 내려놓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취한다는 느낌이 오면 이제 술잔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 술에 마시다 보면 취하면 취할수록 본인이 취한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저는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있는데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네, 네, 네. 이제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우리 뇌가 더 이상 신호를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언제 술을 멈추냐면 술잔을 들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술잔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이 술을 부른다 이런 말씀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폐해들이 있나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주위에서 걱정해 줄 때. 네, 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야, 너 어제 좀 심하게 마시더라. 좀 줄이는 게 좋겠어. 네, 여보 좀 과음하지 마시고 좀 술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빠를 때다라고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네, 가장 맞습니다. 현명한 방법인데 네. 전문가를 찾아가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을 못 들 때까지가 돼서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제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네, 전문가들을 만나고 찾아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바닥을 친다고 하거든요, 우리 네, 중독자분들이. 네, 네. 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네, 네.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마약 중독도 보고 도박 중독도 보고 알코올 중독도 보면서 네, 네. 이제 마약 중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우리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약 중독자분들은 이렇게 만성화가 된 다음에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일단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훨씬 더 강력한 문제들이 초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일찍 네. 병원을 찾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재발과 회복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이후에서야 네. 만성화가 된 이후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훨씬 더 회복에 이르는 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만성화를 막는 게 중독 치료 재활 예방에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네, 되어야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노출이 돼 있고 가장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아주 굉장히 널려 있는 건데 네. 이 중독과 더불어 알코올 중독이 다른 곳으로 자꾸 이게 퍼져가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알코올 중독까지만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술과 연결이 된 다음 중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